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5월 10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고독사 예방 소식입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술에 의존하며 홀로 생활하던 은평구의 성모 씨는 작년 여름 스마트 플러그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송 씨 집에서 전력 사용이 멈췄다는 신호를 받은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는 송 씨에게 바로 전화를 시도했으나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송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웠던 송 씨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발견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돌봄 SOS 센터를 통해 건강과 식습관 등도 주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사물 인터넷 기술로 위기 상황을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올해 2,000가구에 추가 설치합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2,709가구에 더해 총 4,7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멀티탭 형태로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합니다. 복지 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즉시 안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이용자 상태에 따라 고위험, 위험, 일반으로 구분해 각각 관리 주기가 사전 설정됩니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총 2,709가구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약 1년 4개월간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총 46,974건의 신호가 전송됐고 이 중 실제로 위험사항으로 판단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54건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 상태가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식사나 이동이 어려운 상황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는 112, 119의 긴급조치, 돌봄 SOS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조치를 취했고 대상자별 사후관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진구에 사는 김모 씨는 위험 신호를 통해 발견됐을 당시 습관적인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였고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김 씨는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음주 습관이 주 2회 이하로 개선됐고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빨래 같은 주거 서비스로 주거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이나 이웃이 이기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이기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면 1인 가구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위기사항을 조기에 발견해 고독사를 예방할 뿐 아니라 개개인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000가구 확대를 위해 5월 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했고 설치 가구를 선정해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는 설치 대상자 자체 조사를 통해 스마트 플러그 필요 수량에 대한 수요조사 의견을 5월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자치구 필요 수량을 반영해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은 작년 말 실시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고독사 위험 가구를 우선합니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가구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중 설치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보급되며 해당 가정을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안내를 해주고 설치합니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고독사 이용군으로 발굴된 시민이 이기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노인 일자리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 확인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부산 지역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보험 자격 적격 여부를 수행기관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데 전격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신청자들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행정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5월부터는 수행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자 명단을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 자격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불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지자체와 지역 기관 간 협업으로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지역의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 성동구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가 성동 50플러스 센터를 개소하며 장년층을 위한 아지트를 마련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을 위해 성동구에 처음으로 마련되는 성동 50플러스 센터는 면적 1071평방미터 규모로 강의실, 컴퓨터실 등 교육 공간과 상담실 등 은퇴 전후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년층의 창업과 단체 설립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등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창업준비 사무실과 함께 컴퓨터실, 미디어실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과 전시회, 연주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과 요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봄이와 같은 장소도 마련해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베이비붐이라 불리는 만 50세에서부터 만 65세까지 연령층은 전쟁 등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특히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장 연령이 높은 노년기 진입 직전의 연령계층으로 성동구에는 총 68,509명, 전체 인구의 24%나 차지하는 해당 세대인 만큼 구는 이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 성동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인생 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복지관과 노인교실 등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다수의 시설과는 달리 부족한 장년층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재취업 등 소득 활동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인생 재설계, 사회 참여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 준비에 나선 구는
성동 50플러스 센터를 거점으로 오는 6월부터 맞춤형 인생 이모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생 이모작 사업은 동년배 상담, 새로운 일상 준비 등 삶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인생 설계와 중장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0대 세대의 전문 지식과 재능을 활용한 열린 강좌와 마을 학교 운영 등 50플러스 당사자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 여전히 활력 넘치는 장년층의 힘찬 일상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